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전특작 재배, 전특작 토양 관리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게 될 전승희 선생님입니다. 반가워요.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목차입니다. 오늘 수업은 첫 번째 토양의 생성, 두 번째 토양의 구성, 세 번째 토양의 성질, 네 번째, 토양의 물리적 구조의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아직은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용어들이 조금 어색하고 생소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이번 시간 수업을 진행하고 잘 마치고 나면 여러분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 토양의 생성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토양,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흙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관한 내용을 배우게 될 겁니다. 토양의 생성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바위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말하는 바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저 큰 돌이 아니라 지각에 있는, 지구의 지층에 있는 거대한 암석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바위가 풍화작용이라는 작용을 거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토양의 모재로 변하게 되는데 이 풍화작용은 단단한 바위가 오랜 시간에 걸쳐 햇빛, 공기, 그러니까 바람, 그 다음에 물의 변화, 물이 녹았다가 얼음이 됐다가 하는 과정을 통해서 변화하는, 조금 더 작은 것으로 변화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커다란 돌이 빛이나 물이나 바람에 의해서 작게 부서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거대했던 바위가 토양의 모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재라는 것은 어머니 모자와 재료 제자를 쓴 한문인데요. 바로 토양의 성격을 결정하는 어머니의 역할을 해주는 암석이라는 뜻입니다. 모재는 풍화를 받은 바위와 유기물이 섞여 있는 형태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모재의 성격은 토양의 성격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우리가 재배할 작물을 결정할 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토양의 모재가 토양 생성작용과 풍화작용을 거치게 되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토양, 그러니까 흙의 형태가 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그림으로 확인해 볼 텐데요. 바로 이 그림이 거대했던 바위가 우리가 알고 있는 흙의 모양으로 변하게 되는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거대했던 바위, 그러니까 모함이 돌과 모래, 여기는 한 가지의 과정이 더 추가됐네요. 돌과 모래로 형태가 바뀌었다가 여기에 유기물과 토양 생성 작용을 거쳐서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흙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들어봤던 동요의 내용처럼 바윗돌이 모래알이 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토양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의 구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 토양의 구성, 그러니까 토양을 구성하고 있는 네 가지 성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하겠고, 두 번째로 토양의 삼상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토양의 4성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텐데요. 토양의 4성분은 첫 번째, 무기성분, 두 번째, 유기성분, 세 번째, 토양 수분, 네 번째, 토양 공기, 이렇게 네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표토의 4성분 부피 조성 그림을 한번 보고 넘어갈 건데요. 여기서 파란색이 나타내는 부분이 무기성분, 바위의 풍화 작용을 통해서 생성된 생성물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그 성분이 맞습니다. 두 번째,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유기성분입니다. 유기성분은 동식물의 분해 중간산물이며 토양의 물리화학적 성질에 큰 영향을 주는 물질입니다. 작물을 기를 때 주요한 영양 공급원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회색 부분이 나타내는 것은 토양 수분, 그러니까
그림에서는 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질이 용액의 상태로 토양에 녹아있는 상태이며 물질의 화학적 변화의 매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기물이 포함하고 있는 토양의 주요한 성분들이 바로 이 토양 수분을 통해서 작물체에 공급되기도 합니다. 노란색이 나타내는 것은 토양 공기입니다. 토양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대기보다 높고 뿌리의 발달을 돕는 역할도 합니다. 이러한 토양의 4가지 성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 작물의 생육이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여러분은 이 4가지 성분의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양의 3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양의 3상이란 액상, 기상, 고상을 통틀어 부르는 말로써 토양의 이화학적 성질에 크게 영향을 주는 토양의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이 3상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서 수분과 산소의 공급, 토양의 빛깔과 토양의 온도, 뿌리의 발달과 뻗침 등의 영향을 주므로 토양의 3상은 작물의 생육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양의 3상 중 기상은 무게가 거의 없기 때문에 토양의 3상을 표시할 때는 무게가 아닌 부피의 비율로 표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토양의 3상 비율에 따른 토양의 상태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한번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그림 모두 50%는 토양의 고상이 차지하고 있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토양의 4성분 중 무기물과 유기물이 합쳐진 형태입니다. 왼쪽의 그림은 초록색으로 표시된 액상이 25%보다 많은 상태이고 오른쪽의 그림은 기상,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기상이 25%보다 더 많은 상태입니다. 두 상황의 차이는 바로 여기서 나오는데요. 토양에 물이 들어갔을 때 액상이 증가하고 기상은 줄어드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토양이 건조해졌을 때 액상은 줄어들고 기상은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게 왜 중요한가요? 라는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토양의 상태는 작물의 뿌리 발달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므로 이 토양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작물을 기르는 와중에 어떤 것을 취해줘야 될지, 예를 들어 우리가 화분에 물을 더 줘야 하는지 아니면 토양을 조금 더 건조하게 관리해줘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토양의 성질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둬야 되는 이야기인데요. 토성이라는 단어입니다. 토성이란 토양의 성질을 이야기하는 단어로서 모래, 미사, 점토의 함량에 따라 결정되는 토양의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토양의 성질은 모래, 미사, 점토의 함량에 따라 대표적으로 5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모래흙은 우리가 다른 말로 사토라고도 부르며 모래 성질을 거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토양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모래 참흙은 사양토라고도 부르며 모래흙과 참흙의 중간 정도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참흙은 양토라고도 부르며 모든 흙의 중간 정도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참흙은 식양토라고도 부르며 참흙과 지륵의 중간 정도의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륵은 점토가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토양으로 식토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5가지 토양의 특징을 잘 알아두었다면 선생님이 다음에 보여주는 그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토양의 성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주로 이야기하는
바로 이 삼각형입니다. 토양의 성질에 대해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그림인데요. 모래와 미사, 점토를 각각 얼마나 함유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토양의 성격을 구분지어 놓은 그림입니다. 위쪽이 점토로만 이루어진 식토, 왼쪽 아래 부분이 모래로만 이루어진 사토, 오른쪽 아래는 미사토라고 부릅니다. 각각의 성분 꼭지점에 이름을 붙인 후에 이 성분들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에 따라서 양질사토, 사양토, 양질식양토, 사질식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양토 등의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각각의 토성에 따라 작물의 생육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작물의 토성이 우리가 기르고자 하는 작물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인장처럼 우리가 물을 쉽게 흡수하고 물을 줄기 내에 포함하고 있어서 자주 물을 주지 않아도 되는 친구, 배수력이 좋은 토양이 필요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토, 모래흙에 심어주는 것이 좋겠고, 무와 같이 뿌리가 곧게 자라야 되는 작물 같은 경우 식양토에 심어주는 것이 작물의 생육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토양의 물리적 구조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 두 가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두 가지 그림이 토양의 물리적 구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토양의 입자 여러 개가 모여 하나의 입단을 만들어내는 입단 구조이고, 왼쪽 그림은 토양의 입자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호달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토양의 성질은 이 물리적 구조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게 되는데, 앞서 배운 내용의 토양의 삼상 또한 토양의 물리적 성격에 크게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두 구조 중에서 작물을 기르기에 더 적합한 구조는 무엇인지 맞춰볼 수 있을까요? 맞아요. 바로 떼알 구조입니다. 떼알 구조는 떼알 안에 소공극과 떼알 바깥의 대공극 덕분에 수분과 공기의 보유력이 좋고 보수성과 통기성이 모두 좋기 때문에 작물의 생육에 훨씬 더 적합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물의 생육에는 떼알 구조가 더 적합하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호달 구조로 되어 있는 토양의 물리성을 떼알 구조로 바꾸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할 텐데요. 떼알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결합체입니다. 토양의 입자들이 서로 뭉칠 수 있을 만한 재료를 첨가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 결합제로 중요한 것은 콜로이드의 상태로 점토, 산화철 및 유기물 등입니다. 두 번째, 미생물이 분비하는 점성 물질입니다. 세 번째, 곰팡이의 균사 또한 토양의 입자들이 서로 결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 토양이 지렁이의 체내를 통해 배설되면 내습성 입단 떼알 구조가 발달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식물 뿌리가 수분을 흡수하면 부근의 알갱이들이 탈수되면서 가까워지고 뿌리의 압력도 알갱이들을 접근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어 떼알 구조를 형성시키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인간이 인위적으로 넣어주는 토양 계량제로서 아크리소일, 크릴륨 등의 고분자 화합물 또한 떼알 구조를 형성하는 주요한 결합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떼알 구조의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시간 가질 텐데요. 떼알 구조를 가지고 있는 토양은 첫 번째, 배수가 잘 되고, 두 번째, 통기가 잘 되고, 세 번째, 공극이 많기 때문에 물을 알맞게 간직할 수 있는 토양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땅이 부드러워져서 땅가리가 쉬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농작업을 할 때 작업을 용이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런 떼알 구조를 파괴하는 요인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될 텐데요. 떼알 구조를 파괴하는 요인으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토양이 너무 마르거나 젖어 있을 때 갈기를 하는 것인데요. 토양을 갈아주는 것은
경운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경운을 토양이 너무 건조한 상태이거나 아니면 토양이 너무 젖어 있는 상태의 이 경운을 토양이 너무 건조한 상태나 아니면 토양에 너무 물이 많은 상태에 하게 되면 토양에 입단이 형성되기보단 오히려 형성되어 있는 입단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나트륨 이온입니다. 나트륨 이온은 토양 알갱이들이 엉기는 것을 방해하고 토양 결합제들의 활동을 막는 역할을 하므로 이것이 많은 물질이 토양에 들어가면 토양의 물리적 성질을 악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작물의 생육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띄워줄 텐데요.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할 때 참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토양의 생성 과정입니다. 아까 맨 처음 봤던 바위돌 깨트려 노래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두 번째, 토양의 삼상입니다. 토양은 어떠한 성분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 성분들의 성분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 삼상은 어떠한 것으로 표시했는지에 대해서 잘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토성 분류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입니다. 이 토성 분류표는 아까 삼각형 그림 봤던 거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네 번째, 떼알 구조의 장단점과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면 떼알 구조를 만드는 결합제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떼알 구조를 파괴하는 것은 무엇이었는지를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오늘 토양 수업 모두 마스터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토양에 관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와준 여러분 모두 고생했고 수고 많았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고마워요.